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함수 개념을 잠깐 복습을 해보고 갈 텐데요. 자, 함수는 변화하는 그런 양 사이의 관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먼저 변하는 걸 x, 따라서 변하는 걸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정의역 이렇게 표현하고 y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공역 이렇게 표현하고요.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x가 이 y라는 그의 fx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y는 fx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fx를 우리가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x나 y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정의역 공역이 바로 실수 전체라는 뜻이 되는데 이 함수는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되잖아요. x제곱이 되니까 이런 것들, 즉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만 다 따로 모아놓은 걸 우리는 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결국 치역이라는 얘기는 함수 값을 다 모아놓은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함수에서의 어떤 변화하는 양을 생각을 할 때는 이 함수 값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함수 값만으로 우리가 이 변화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은 어떤 개념인지를 보죠. 자, 이 그래프에서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보면 요 밑에서 한번 보죠. 자, y는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서 볼게요. 자, x가 1에서의 함수 값을 생각하면 f1이죠. 그것은 2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니라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면 자, x는 x축에 생각하면 되지만 fx가 어떻게 되는지는 곧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를 보면 되는데 역시 2에 가까이 가고 있죠. 왼쪽에서 가더라도 역시 2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즉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바로 이게 극한 개념입니다.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는 이런 함수,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연속 함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런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값이나 극한 값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함수 한번 보죠. 자, gx라는 함수를 보면 우리는 정의역 이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가 1이 되면 안 되죠.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x는 1에서는 요것처럼 비어 있고요. 그 외에서는 요 식을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1하고 똑같아지니까 바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함수값 f1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gx의 값은 2에 역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값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함수 값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어떤 점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나오는 값, 이 극한 값은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 함수의 변화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값이 됩니다. 자,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여기서는 l이 되겠네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씁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 리미트를 써서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더 이따가 밑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자, 무리함수하고 여기 지금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로서 뭐 그보다 간단한 뭐 1차 함수라든가 또 2차 함수 이런 함수들 다 우리가 그래프를 잘 알 수 있죠. 무리함수나 유리함수도 우리가 함수를 배운다는 얘기는 그 함수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결국은 시각화 시켜서 볼 수 있는 함수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시각화를 시키면 결국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극한 문제도 되게 쉬워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러면 우리가 이전에 다뤄봤던 이 지오지브라라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역시 그래프를 보고 극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루트 x라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려보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가 4에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값은 바로 2에 가까이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루트 x는 2 이렇게 되고요.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 값을 가지 않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날려버리면 x-3이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갈 때 이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 극한의 정의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렴하는 극한값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런데 수렴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도 수렴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발산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간단한 함수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y가 fx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자, 이렇게 0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fx는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리미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요. 자,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다시 말해서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한대라고 표현해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또 아래쪽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이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리는 여기 되어 있는데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기호를 이렇게 쓰고 무한대라고 합니다. 인피니티가 되겠네요. 자, 뭐 양일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경우는 음의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x 자체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자, x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보니까 0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0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는 한없이 사실은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한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인피니티가 아니고 인피니테시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아이고야. 자,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fx 자체가 한없이 커지거나 또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나 이렇게 역시 발산하는 경우를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고요. 왼쪽으로 접근할 때,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함수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보면, 자, 1을 중심으로 해서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0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경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서 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극한이라는 개념,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A에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리미트 x는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L에 접근한다. A 마이너스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fx는 극한값은 0이죠. 이건 우극한 값입니다. 값일 거고요. 자, 왼쪽으로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는 우리는 이것은 좌극한 값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자, 이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면은 이거는 극한 값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을 때만 같다고. 예를 들어 예제 2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자, 예제 2번 또 특별한 함수가 나왔는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네요. 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절대값을 없애고 그려주면 되는데, 절대값을 없앤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작아지는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이거는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극한은 1이 되죠. 같지 않죠.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극한값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여러 가지 극한값을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도대체 이 극한값이라는 개념은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자동차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시간에 따른 자동차의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랬죠. 그럼 10초를 기준으로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10일 때 함수값만으로 보면 함수값은 이 뭐죠? F12 80이다. 얘는 함수값만으로 보면 F12 30이 되거든요. 자, 이 함수값만으로 보면 이 속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함수값만으로는 이 함수의 변화를 알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극한값을 이용하면 함수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자, 10을 기준으로 왼쪽 좌극한이 80이다, 우극한이 80이다 이러면 서로 이런 변화 연속된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좌극한이 80이고 우극한이 30이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큰 변화, 이 끊어진 어떤 변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쾅 충돌했을 때. 자, 그런 함수 변화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건데, 어떤 순간적인 변화의 비율, 변화율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변화의 비율을 알면 우리가 전체적인 함수 변화를 쉽게 예측을 하게 돼요. 함수만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성적이 현재가 90점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상승할 건지 하강할 건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현재 함수값 90점이라는 거에다 더해서 현재 이 친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적이 어떻게 될 건지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변화의 비율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극한에서 바로 이어지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자, 미분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 변화를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하게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들